여러분,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일단 집을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거고요. 혹시 폭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는 경제에서는 나쁜 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단순하게 이렇게 점진적인 하락, 연착륙은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착륙이 될까 봐, 갑자기 뻥 하고 떨어질까 봐 지금 솔직히 조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집값 떨어지면요, 깡통주택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회수하려고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값이 경착륙,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일단 뭐 10개월 동안 계속 상승 행진, 그렇게 해오던 집값이 지금 3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0.02% 지금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말입니다. 예. 작년 6월에 보합 0% 기록하고 지금 4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겁니다. 예,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3월에도 그래요. 3월 첫째 주, 이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데도 3월 첫째 주 0.01%가 올라갔고요. 둘째 주는 0.02%나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주는 0%, 넷째 주는 또 0%, 이렇게 기록하더니 급기야 4월 첫째 주는 0.02%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강남이 계속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지금 뭐 3, 4억 심지어는 5억까지 낮춰준 매물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급매물이긴 하지만요, 나온다고 하니까 강남 재건축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구나, 그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강북에 있던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죠. 마용성은 계속 그래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마용성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포는 0.02가 떨어졌고요. 용산이나 성동은 0.01%가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본격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일단 추세선으로 보면 그죠? 예, 3월 셋째 주부터 0, 넷째 주 0, 4월 첫째 주 0.02, 추세선으로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계 경제가 진짜 엄청나게 엉망이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이 안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다. 게다가 정부 규제는 얼마나 심합니까? 뭐 거미줄 규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만큼 규제의 규제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게다가 계속 부동산이 급등했단 말입니다. 예.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16일 날 돈줄을 꽉 쬐버렸잖아요. 그리고 시세 9억 초과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는 공시가 현실화율 올렸죠. 그래서 지금 85%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유세, 재산세나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이거 부담 엄청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여기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까지 이제 겹친 상태입니다. 과연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네, 저도 심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보려면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느냐, 한번 이거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물론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지금보다 금융위기 때가 더 심각하기도 하고, 양쪽이 다 있는데요. 일단은요, 금융위기 때도 지금 세계적인 위기가 왔었고, 그때도 신종플루라는 게 사실 있었거든요. 신종플루. 물론 이제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신종플루는 그 이후에 왔고, 부동산은요, 위기가 오고 나서 적어도 한 2, 3년에 걸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2,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2009년에 왔다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때도 이제 신종 플루라는 게 와 있었으니까 지금하고 좀 상황은 좀 비슷하죠. 그죠? 상황은. 그 당시에 이자도 2%인가 그랬다가 나중에 올려서 한 5%까지 올라갔지만 어쨌든 2%인가 이렇게 저금리를 유지를 했고요. 지금은 뭐 지금도 그렇죠. 예, 이자가 지금은 굉장히 싸죠. 기준금리가 0.75%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때하고 여기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금융위기 때가 이거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게 금리차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겹친 거 여기다가 이제 감염병 사태가 팬데믹으로 온 거 이 두 가지는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위기 때 어땠을까? 일단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때는요. 이게 한꺼번에 집값이 막 그 IMF 외환위기 때처럼 떨어지진 않았어요. IMF 외환위기 때는 한꺼번에 전국 집값이 1998년 집값이 12.4% 떨어졌습니다. 전세값도 18% 내리고요. 심지어 많이 떨어진 곳은요. 반값이 된 데도 많아요. 이 지역에. 이건 전국이니까.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 좀 천천히 떨어졌다니까요. 2008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5년에 걸쳐서 천천히 10% 뭐 11%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17.4%가 떨어졌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11.2%가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그 강남의 재건축은요. 거의 한 30%가량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30%가량 떨어진 것도.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 거냐. 뭐 기본적으로는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분명한 것 같아요. 떨어진다는 분명한데 얼마나 떨어진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예.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엄청나거든요. 유동성을 계속 풀거든. 안 그래도 유동성이 한 1100조 여기에다가 저기 뭐예요. 연봉 1억 이상 고액 연봉자들 뭐 이렇게 다 합치면 가용 자산이 한 2000조 정도 시장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금 또 돈을 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죠? 여기다가 금리가 또 내려졌어요. 그리고 채권안정펀드나 혹은 그 증권안정, 정시안정펀드나 이런 것들이 또 뭐 10조씩 20조씩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유동성이 결국은 어딘가에 투자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흘러다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지금은 떨어질지언정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자영업자가 망하면 건물주가 망하고요. 건물주가 망하면 점점 아파트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장에 아파트의 공급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공급이 있고 돈은 많다. 그럼 가격은 떨어진다. 근데 유동성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공급도 생기고.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생길 거냐 유동성이 더 많이 올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제가 봐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요. 예. 이게 기간에 걸쳐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완전히 경착륙으로 오는 사태가 올까요? 예. 일단 유동성도 많고 금리도 적단 말이에요. 게다가 정부가 긴급 그 부양 정책에 100조를 또 푼다고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떨어진다예요. 예.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국의 집값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